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이번 주간 북한 관련 대내외 시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내부 관련 분석입니다. 김정은이 일일 지시문이며 북한 노동당의 일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의 주간 중요 기사들을 통해 본 김정은과 노동당의 움직임을 두 가지로 골랐습니다. 제가 왜 자꾸 노동신문을 위주로 보는가? 북한의 전체 주민사회는 도, 군, 직업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사회에서 떠도는 말 가지고는 종합적인 그 시사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전체 주민사회의 신격화된 수령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전체 북한 주민사회를 향해서 사상독재, 조직독재를 시행하고 있는 김정은과 노동당의 주둥아리만 딱 쳐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노동신문만 가지고 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의 노동신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김정은은 노동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보, 즉 노동신문입니다. 당보를 하루 보지 못하면 하루 뒤떨어지고 열흘을 보지 못하면 그만큼 뒤떨어질 뿐 아니라 당의 의도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전번 달에 한 김정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신문에 대한 분석 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노동신문의 일면의 디자인만 봐도 김정은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제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찾은 주제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소위 김정은이 9월 29일에 했다는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에서의 내용들.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당 전민 정군에 대한 소위 사상제일주의 강요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신문에 게재된 9월 29일 김정은의 시정연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하여의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사실 김정은이 가짜는 자랑을 너무 격조 높이 해서 헛웃음과 비웃음만 나가는데 그 자랑거리 중 몇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수령과 당과 국가에 대한 전체 인민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애국적 열의와 적극성이 고도로 제고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경제건설에서 통이 큰 작전들이 힘차게 추진되고 대규모 중요 대상 건설이 활기 있게 전개되어 나라의 부흥 발전을 안받침하는 진일보의 성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세 번째는 국방 부문에서 조선반도 지역이 불안정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 세력들이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세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 번째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대표하고 철저한 실행력을 내포한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 정책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대외적 권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자랑거리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주구장창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한다는 놈들이 뭐가 그렇게 무섭고 안심치 않아서 또 주간 내내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전 전선에서 비혁명적이고 비전투적이고 낙후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려야 한다. 둘째, 지난날의 망국민 치욕을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김정은을 잘 모셔야 한다. 셋째, 인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 넷째, 일신이 안일과 향락만을 위해 마른 길만 골라 걷는 일꾼과 인민은
이 조국의 하늘 아래, 이 땅 위에, 즉 북한이 땅 위에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다 라고 고하됐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 사회가 김정은이 소위 성과라는 것을 전혀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아울러 북한 주민 사회가 김정은의 말과 정책을 전혀 믿지도 기대도 안 한다는 사실을 김정은 역시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저속으로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사상제일주의에서 김정은과 노동당이 내놓은 그 실현을 위한 방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동신문은 사상제일주의 실현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그것은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적대 세력들이 책동이, 제국주의자들과 적대 세력들이 책동에는 자유세계 전반과 대한민국이 속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북한 내부의 개인 이기주의 사상과 퇴폐적인 서양 문화, 양풍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사상 정신과 도덕 윤리를 흐리게 하고 사회주의적인 것을 파괴하기 위한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제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제국주의자들과 적대 세력들이 책동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제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창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 전당과 전 사회에서 그릇된 사상 관점과 사상적 장애물들을 근절하기 위한 사상적인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 둘째, 모든 선전선동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사상사업을 점입식, 집초식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가 북한에서 살 땐 듣지도 못했던 소리입니다. 이런 단어를 또 끄집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북한 당국이 제창하는 새로 내놓은 점입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조기 방어망 또는 공격하는 조기 전투 서류를 한 지점에서 뚫고 들어가는 전투 행동이랍니다. 주민의 사상 교양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게 동서고금에 이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집초식입니다. 이거는 그 뜻이 뭔가 봤더니 박달나무를 쐐기를 박아 짜게 듯이 요진통을 날카롭게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파고 든다는 뜻이랍니다. 아마 집초식을 부르짖은 거 보면 박달나무를 쐐기를 박아 짜게 해야 되는 그런 불량스러운 사상 동향들이 아주 위험한 요소로 북한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세 번째입니다. 사상교양 사업을 적시적으로 역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이걸 실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그것은 첫째로 생산 현장과 건설장, 포존을 비롯해서 대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매일 매시각 찾아가서 사상교양을 해야 한다. 이거 두 번째는 매 사람별, 매 직장별 특성에 맞게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적용해서 사상의 침투력, 사상사업의 실효성을 제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김정은과 노동당이 이런 사상제일주의 실현을 위해 내놓은 모든 과업과 방도들의 유일한 목표는 전체 인민을 김정은이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전체 인민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김정은의 사상과 노선을 결사옹위, 결사관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딱 밝혔습니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외우자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대입니까? 전체 주민을 김일성 족속이 사상적 노예, 조직적 노예, 군사적 노예로 만들어 놓고 76년간 부려먹은 것도 피가 거꾸로 솟구칠 지경인데, 전체 북한 주민을 사상교양을 해서 김일성 족속이 말하는 동물, 피조물로 만들려는 이런 악마 집단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족속이, 이런 노동당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향해 조속으로 패대고 올리고 하면서 기회가 있다고 판단될 때마다 저들의 야망의 영역을 대한민국에까지 확장하기 위해 지금 76년간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발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내부 관련 분석입니다. 우선 9월 28일 북한이 소위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 시험 사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의 김정은의 소위 시정연설 중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전한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할 수 있는 유력한 세무기 체계 개발에 박차. 여기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실험 발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들 저런들 무슨 걸 개발했어도 북한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양산이 전혀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갈용, 협박용이라는 것, 이건 분명히 해드립니다. 오늘의 북한은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사진기, 핸드폰, 컴퓨터, TV, 녹음기, 라디오도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들어가 있는 이 모든 물건 짝들은 구소련제 아니면 일본 중고품 아니면 중국의 싸구려 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정도면 이런 것쯤은 인민 생활을 높인다고 그렇게 1년 365일 떠드는 놈들이 만들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걸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북한의 현대적 살상무기 양산 불가능, 대한민국의 군사력 세계 6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마음의 단계를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양영일 사장님과 토크를 한 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안보를 제창했다고 해서 우리 군사력이 6인데 게임도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글을 올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나라의 국방은 정부가 국가의 이해관계와 국민이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폭력 수단으로서 그 행사 여부는 당대의 정치, 즉 정부와 대통령이 결정하게 딱 돼 있습니다. 그 행사 여부는 이에 따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도 정치, 대통령, 정권이 똘똘하면, 사명감이 없으면, 국가의 존재 원칙을 잃어버리면 망할 수 있다는 사례는 역사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 정부가 얼떨떨해도 국방만 강하면 된다 하는 발상은 수호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방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는 드물지만은 정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는, 한 체제가 붕괴된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엄정하게 규탄하면서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선언했고, 또 합참은 한미 전략 자산으로 얼마든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확고한 메시지이므로, 그리고 김정은 북한이 저런 작태를 반복할수록 대북 유엔 제재와 미국 독자적 대북 제재의 완화는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 되므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때릴 몽둥이도 없는 처지의 김정은만 손해를 볼 뿐이다. 주간 북한 관련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